한 가마솥에 아버지만 그 가난함 속에서도 엄마들이 남편은 왜 그렇게 챙기는지 흰쌀 따로 옥수수 따로 그게 해가지고 또 섞일까봐 그치. 가운데 또 감자를 딱 넣고.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는 남편한테는 흰쌀밥 주고 애들이 야 너희들은 그냥 돌씨 모두 소화시키니까 그냥 먹으라. 사실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배급은 다 없어지고 없어졌죠. 네, 시장 세대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시장에서 나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생각은 뭐 어떻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까? 그게요. 거기서 저는 가정 도구를 팔았어요. 뭐 바켓스라든가, 가전 밥솥이라든가, 뭐 이렇게 주방용품 주방을 팔았는데 우리끼리 또 얘기를 해요. 야, 진짜 누구네 집은 탈북해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저 집은 진짜 입한 먹고 저 집은 유선전화 넣는데. 어찌 보면 멍뚱 똑똑한 사람만 탈북하고 우리 바보 모서리만 남아서 장사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똑똑한 건 다 가고 모서리만 남았다. 그렇지. 남았지. 난 모서리가 되기 싫어. 모서리지. 그러면은 시장에 앉아서 이전처럼 뭐 주방용품 파신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시장 상인들이 하루의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뭐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삽니까? 아니면 한 달을 먹고 삽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게요. 전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하루 버는 거 가지고 몇 달 쌀. 한 달은 쌀만 먹죠. 저는 10kg로 가지고 마지막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치. 도대체 저기는요. 하루 팔아서 하루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저녁에 장을 닫기 전에 잎쌀, 옥수수쌀, 옥수수 국수. 딱 한 끼 국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요. 7월 8일 무슨 날이에요? 김일성이 죽은 날이잖아요. 그런 날에는 애도 기간이랍시고 며칠 문 닫아요. 시장을 아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난 미치겠는 거야 진짜. 시장 문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애도라고 하지만 그게 애도예요. 그치. 분노가 터지지 막 진짜. 그치. 하루라도 장을 안 보면 못 먹고 사는데. 그렇지. 뭐 그나마 여유가 있는 집이 별반 없잖아요. 저는 내가 살면서 물론 그 군간 생활할 때는 괜찮은데 제대돼가지고 뭐 제대돼도 뭐 뻔해요.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요. 그냥 쌀 몇 킬로밖에 달랑 가져오고 제대돼서도 국가의 그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는 뭐 장교다 제대되면 뭐 월급도 뭐 짱짱 몇백만 주는데 그렇죠. 연금도 나와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해서 그나마 먹고 사는데 그게 보니까 제일 많이 쌀을 샀던 게 5kg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계속 나가서 그 시기처럼 뭐예요? 그때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벌어서 제일 많이 사본 게 쌀 5kg.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쌀 지대 한 자루가 25kg인데 그것을 사놓고 먹는 집 그리고 이미 순간에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의 가만목에 누룽지가 있는 집 제일 잘 사는 집이었어요. 진짜 맞아. 잘 사는 집. 누룽지도 못 부쳐 먹었어요. 쌀을 이렇게 한 포대를 쌓아놓고 먹는 집은 진짜 부잣집이죠. 부잣집이죠. 진짜 부잣집이죠. 그렇게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벌어서 다음 날 먹을 거 오늘 사고 그다음 일일 일장을 보는 거죠. 그렇죠. 제가 탈북할 때도 쌀 1kg를 두고 탈북했어요. 아이고 나 어떡해. 식구가 3명이 먹어야 되는데 쌀 1kg에다가 그 장작 있잖아요. 아궁에다 뗄 장작이 딱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절급하고 너무 내가 탈북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막 눈이 안 보이고 내가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중국 건널 순간까지 뒤로 한 번도 안 돌아봤어요. 아이고야. 그만큼 내가 절박했던 거예요. 그 어떻게 브로커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우선 이 사회에 대한 그 불공평, 3대 세습, 3대 독재자들이 그 행동을 볼 때, 이 땅에서는 치가 떨리죠. 전혀 뭔가 없겠다. 내가 이 땅에 있어야 전혀 없겠다. 이럴 바에는 내가 빨리 가서 옆집에 누구처럼 돈이라도 보내서 애들한테 배불리 먹이고, 우리 애들이 노트북도 정말 최상의 좋은 걸 쓰게 하자고, 그래 탈북을 계획했는데, 8년을 걸리고 결국 성공했어요. 그럼 그렇게 8년을 계획을 잡아서 브로커를 만나셔서 넘으신 거예요? 브로커를 만난 게 아니지. 제가 찾았죠. 중국에 갔다 왔더니 애들을 뚫고 해야 되겠다. 그렇지. 얘들이 이제 브로커를 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중국에 갔다가 북송동 애들은 꼭 우리가 봤을 때 꼭 다시 가죠. 다시 도망치잖아요. 네. 그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포고가 났댔어요. 빨리 넘어오면 넘어오는 사람을 살려준다.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동네에서 20명인가 통째로 단체로 넘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그랬어요. 야. 그때.
뭐 한 20몇 명이 넘어왔댔어요. 그래서 그때 선전을 대단하게 했죠. 저렇게 나가 살던 애들, 그렇게 살던 애들도 김정일이 애도 기간에 애도 올라왔고 자들은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했는데 애도 끝나고 한 2년 만에 다 도망갔거든요. 자본주의 중국의 물을 받잖아요. 그렇지. 막 통닭 튀기고 막 기름 막 그냥 그렇지. 쏟아 버리는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 얘는. 그 걔가 입파먹는 거 처음 봤다잖아요. 그런 애들이 사실은 넘어간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엄마 보고 싶어 넘어간 거예요. 다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2년을 못 넘기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몽땅 다 집집마다 미행이 붙어댔어요. 미행이 붙었는데 뭐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야 못 잡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봤을 때 아, 얘들은 꼭 다시 탈북을 하겠구나. 이제는 내가 야를 끌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우리 동네에 어린애가 있었어요. 그거를 알아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다가갔어요. 한 달 동안 가서 계속 순이야 나 좀 살려주면 안 되니? 나는 진짜 엄마 구실 하고 싶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탈북을 해서 내가 진짜로 돈 벌어서 애들을 먹여주고 싶고 애들이 그거 먹고 싶어하는 남의 애들 실컷 먹여주고 싶다. 이게 엄마의 소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 우리 애들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게끔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 애가 그게 아마 그 말이 아마 자기한테 많이 근데 애가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나를 데려오지 말자고 했대요. 아하. 그랬는데 그 내가 너무 절절히 막 그러던 게 계속 귓전에서 맴돌면서 그 말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라면이라도 실컷 먹이게 해주면 해달라. 그리고 엄마로서의 그치, 얼마나. 정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 땅에서는 안 된다. 내가 탈북만이 내가 애들에 대한 사랑이고 제발 도와달라 했더니 그게 아마 통했나 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지금 2016년이잖아요. 그렇죠. 양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탈북자 가족이 굉장히 많았죠. 많았죠. 그러면은 탈북자 가족들을 보는 시선은 어땠습니까? 가족들 보는 시설이요. 또 재밌어요. 우리 동네에 38세대, 거의 40세대죠. 40세대인데 9세대가 행불자 가족이에요. 행불자. 그러니까 38세대 세대죠. 세대 중에 9세대가 행불자 가족이었어요. 딸이 가지 않으면 무슨 이모가 가지 않으면 뭐 아들이 가지 않으면 근데 딸들이 간 집이 제일 많았죠. 근데 내가 탈북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10집이 된 거죠. 그럼 보는 시선은 어땠습니까? 보는 주변에서? 시선이요. 다 부러웠어요. 저는 이 말 하고 싶었어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저 집은 딸이 없어졌어. 근데 맨날 입밥 먹고 맨날 몰래 가방 메고 나가가지고 가득 사가지고 오고 뭘 먹을 때는 딱 문 걸고 먹는다. 분명히 그리고- 장사를 안 하는데. 그리고 전화를 유선전화 넣는다. 유선전화. 지금 유선전화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38세대 중에 집에 유선전화를 가지고 있는 집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잘 사는 집에 속했는데 30% 정도 됐고 핸드폰은 2집밖에 없었어요. 손 핸드폰. 38세대 중에 그렇지. 그 2016년 당시만 해도 탈북자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러움의 시선이었다. 부러움의 시선이었죠. 옛날 같았으면 반역자로 봤을 텐데. 맞아요. 부러움의 시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도 나보고 야, 너 바보처럼 애들을 왜 키우고 있냐. 저 보내라. 저거 딸들을 키워서 뭘 하겠냐. 보내가지고 그리고 또 내 몰래 아들을 만나가지고는 너 가라. 너 엄마 저렇게 고생하는데 너 왜 눈치도 없냐. 가라고. 너네 옆집에 누구를 봐라. 아무리 정말 엄마가 진짜 고생하는데.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우리 딱 옆집에 딸만 3명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옛날에 탈북할 때만 해도 그래도 한국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으로 넘어간 딸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딸 셋 데리고 있는데 한 명도 중국으로 간 애가 없으니까 이 머저리 같은 갓나들이 니는 어떻게 다른 집은 다 중국으로 가고 남조선으로 가는데 한 명도 어디를 가는 게 없냐.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가지고 머저리라고 제발 좀 가라고 하면서 그렇지. 야, 술만 드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은 얘기를 안 하고. 그게 막 사무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분명히 딸이 없어졌는데 그 집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다 면제야.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세운다고 막 나가라고 문 앞에서 막 반장이 두드려도 돈만 10원. 10원이면 쌀 2.5kg예요. 10원만 내면 그 집은 동원 면제야. 일체 면제고 완전히 우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통이 터지는 거지. 막 아들들을 군대 보낸 집들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아들을 국가에 바쳤는데 저 집은 딸들이 돈 벌어가지고 막 중고 옷이 날라오고 막 엄마들이 막 한국 가가지고 돈 빚값 벌어가지고. 입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인민반장이 어. 딱 회의 때 그래요. 조국은 언젠가는 이거를 계산할 때가 있다. 이거. 딱 그러더라고요. 뭘 계산해? 난 속으로 언제 계산하니? 계산 못해. 계산 다 못하고 없어진다면 뭘 계산해? 지금도 계산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딸들이 탈북했거나 누가 탈북했거나 다 선망의 대상이고요.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야, 우리 집도 누가 좀 갔으면. 그리고 결혼도 그렇대요, 지금. 결혼도 누구네 엄마 탈북했다 하면 그 집 딸은 맞아요. 남자들이 줄 서. 맞아. 진짜. 줄 선다. 많이 깼어요, 그래도. 브로커를 만나서 탈북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럼 중국을 해서 바로 어디를 거쳐오셨어요? 탈북을 해서요. 12일 만에 태국으로 도착했어요. 그러면 태국 안에 들어가서는 뭐 또 다른 뭐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뭐 얘기는 없었어요? 태국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뭐 한국에 들어가면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그때 뭐 다이어트 뭔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애들이 막 조절하더라고. 뭐 조절하면서 저게 뭐지? 북한에서는 너무나도 몰랐던 한국, 남조선 그거를 이제 접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태극기. 태극기. 태극기를 젊은 접했잖아요. 태극기는 우리가 국정원에서 보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봤죠. 그게 대한민국을 제일 처음을 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막 잘 모르겠어요. 그 국기를 보고 내가 왜 그렇게 오열하고 왜 울었는지. 맞아. 그 국기의 중요함 그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태극기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북한에서 안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못 봤어요. 뭐 남조선이란 것도 그냥 남조선 알았지 대한민국이란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국정원에 딱 도착해서 국기를 이제 우리한테 대한민국 국기를 가르치고 할 때 야 정말 그때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국가 있잖아요. 애국가 사절까지 부를 때는 매번 부를 때마다 이렇게 눈물 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소중함 그 정말 천대받던 그 삶이 이제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무엇을 찾는다는 건 그게 소중했던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 태극기를 보고 그렇게 막 울고 막 또 국정원에서 막 보지도 못했던 그 생필품 묻히면서 막 그러던 게 그게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막 먹먹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보지도 못했던 생활 필수품을 아까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받으면서 제일 신기하게 느껴졌던 거는 기억이 납니까? 그 뭐 필수품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너무나도 많았는데 운동화, 운동화하고 패딩을 주잖아요. 근데 그 운동화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운동화를 난생 못 봤잖아요. 그렇지. 그 운동화를 보는데 한 번도 그런 제품을 영접한 적 없는데 그게 상당히 비싸다는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지금 하나원 신발이 지금도 있어요. 저도 몇 년 신었습니다. 지금 있어요. 7년 동안 지금 그 보관하고 있는데요. 혹시 웃으실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지금 그게 너무 소중해요. 하나원 이불, 하나원 베개, 하나원 그 이제 신발도 있고 이런데 지금도 있지만은요. 거기 너무 비싸고 값진 것이었어요. 신발이. 값진 것이었어요. 신발도 그랬지만 저는 패딩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패딩 좋았어요. 패딩이 뭐가 좋았냐면 저희들도 겨울에 들어가가지고 패딩을 받았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벼운데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패딩도 하나를 사서는 온결 패딩이 있기 때문에 먼 데서 벌써 봐도 저는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맨날 그 패딩만 있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돈도 없습니다. 없고 뭐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패딩 하나 가지고 그래서 보라색 패딩이 저거는 앞집이 운이로구나. 저거는 뒷집이 영리로구나. 저 너무 가슴 아파요. 막 딸들이 그리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일 저녁에 와서는 그 나이론 양말 잘라가지고 비누 묻혀가지고 다 찐때 묻은 거 또 말린다고 이렇게 해놓고 진짜 가슴 아파요. 막 그 패딩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입고 막 다슬게 입고 또 패딩을 너무 때가 많아가지고 빨게 되면 뭉치 손뭉치 줘가지고 막 색깔이 막 날고 아무튼 그런 진짜 패딩 같지도 않은 패딩을 입고 있다가 우리 한국에서 패딩을 처음 받았을 때 와 너무 좋더라고. 좋고 너무 가볍고. 야, 한국은 진짜 옷도 이렇게 잘 만드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그럼 국정원에서 또 다른 뭐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